예, 안녕하세요. 삼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52쪽에 삼각형의 외심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삼각형의 외심.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한자를 생각해 보면 이 외자는 바깥이란 뜻이거든요. 외부. 바깥에 심자는 점이란 뜻이에요. 점 이렇게 A처럼 이런 점, B 이런 A와 같이 이런 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심, 내심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삼각형에는 5개 어떤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각형에 5오자를 써서 5개의 점이다. 그래서 한자로 5개의 점. 그래서 그걸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심 중에서 외심을 배우기 시작할 텐데,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그렇게 5개의 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좀 마스크 좀 내릴게요. 선생님 이 교실에 지금 방학이라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마스크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심을 배울 텐데, 이제 왜 바깥 외자하고 점이라는 뜻의 심자를 썼는지 나중에 배우고 나면 그 이해가 딱 되고 그 맥락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외심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활동을 좀 해볼 텐데, 자,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예, 종이가 있어요. 종이에다가 예각삼각형 ABC를 그린 후 오려낸 거예요. 그린 다음에 오렸죠? 우리 여기서 예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네 각이 모두 예각. 예각이라는 건 90도보다 작은 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예자가 날카로울 예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0도보다 작은 각은 뭐라고 하죠? 예각이라고 하고요. 예각이라고 하고, 크기가 90도인 각은 직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하죠. 이게 각이 뭉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각을 그려보면 예각은 이렇게 그러니까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각이고, 둔각은 이렇게 그리니까 어때요? 뭉툭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 ABC를 그린 후에 삼각형을 오려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와 B가 겹쳐지도록 접은 후에 펼쳐서 그 접었던 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 A하고 B하고 겹쳐지게 그렸으니까 지금 여기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 MA하고 MB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분선이죠. 요게 겹쳐졌으니까 요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이 두 각을 합하면 180도거든요. 하나는 그러면은 직각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 이 선이 변 AB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A하고 C가 겹쳐지게 해서 변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L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고 이거는 M이라고 할게요. M은 AC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그 교점을 잠깐만 O라고 한번 해봅시다. O라고 교점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AB의 수직 이등분선, AC의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만 찾았고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아직 안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도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접었다 펼쳤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예, 점 5를 지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O에서 자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O에서 꼭지점 요 A까지의 거리, O에서 B까지의 거리, O에서 C까지의 거리가 모두 조금 잘못 그렸어요. 예, 모두가 같은지 거리가 모두 같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해야 할 거를 동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으로 해 봤던 것처럼 지금 예, A, B와 A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O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BC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면은 예, 이렇게 점 5를 지난다는 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점 5를 중심으로 OA 죄송해요.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예, OA 지금 OB OC의 길이 OC까지의 O에서 ABC까지의 거리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재보니까 이 길이가 모두 같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점 A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지금 이게 빨간 원이죠. 이 원을 그리면 이 점은 B도 지나고 C도 지나는 그런 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은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하나하고 그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거를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건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하를 공부할 때 도형의 성질을 공부할 때는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즉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하는 건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노트나 연습장을 펴가지고 샤프로 도형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걸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첫 번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해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이 접기로 했던 것처럼 그걸 도형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삼각형 A, B, C를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A, B, C를 그린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야 되니까 A, B의 중점을 D라고 하고 여기서는 BC의 중점을 찾았네요. 예, BC의 중점을 E라고 한 다음에 여기 수직이 되게 선을 그린 거예요. 그럼 지금 DO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고 EO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자, 사실은 여기 좀 지나가게 그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만나는 점을 O라고 그래요. 그렇죠? 만나는 점을 O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ADO와 선생님이 이거 빗금을 쳐볼게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BDO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점을 찍어 나타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여기 직각이죠?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AD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같죠? 그럼 이게 S 한 변이 같고요. 한 변이 같고 그 다음에 OD는 공통인 변이니까 당연히 길이 같죠? S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직각이니까 이게 사스 합동이 됩니다. 두 개가 사스 합동이 돼요. 그럼 사스 합동이 되면 남은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변인 OA 길이 막대기 3개, OB 막대기 3개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빗금 삼각형 OPE하고 그 다음에 점으로 표시해 볼게요. 파란 점 OC를 보면 똑같은 원리로 두 개가 사스 합동이 되거든요. 사스 합동이 되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OA가 막대기 3개니까 OB도 막대기 3개, 그러면 OC도 이제 막대기 3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O에서 F에 수선을 내려서 그 발을 O에서 수선을 내려서 그 발을 이제 F라고 해보는 거예요. F라고 하면 이 초록색 빗금하고 초록색 점을 한번 보세요. 초록색 점을 한번 보면 자, 요번엔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직관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아도 합동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right angle.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OA하고 OB가 빗변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죠. 하이포테누스. 그렇죠? 그 다음에 OF는 공통인 변으로 길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합동. 그렇죠? 그럼 합동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를 그냥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변 FA하고 CF의 길이가 같게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두 개의 삼각형 비교하면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OF가 뭐가 되느냐? OF가 되냐면 AC의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DO였고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EO였고 그 다음에 AC의 수직 이등분선이 FO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ABC라고 하고 ABC라고 하고 ABC라고 하고 여기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이니까 같은 기호로 표시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BC의 수직 이등분선 예, 같은 기호로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AC의 수직 이등분선 요즘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완벽하게 못 그렸어요. 수직분선 이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때 자, 잘 보세요. 예, OA하고 O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걸 1번이라고 하면 1번과 여기 이걸 1번 프라임이라 할게요. 1 프라임, 1 프라임. 요거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OBE를 이걸 2번이라고 하고 OC를 2 프라임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돼요. 그다음에 OC 이걸 F라고 하고 OCF를 3번. 그다음에 OAF를 3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각형 이제 새로운 수학 용어를 배울 텐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의 세 꼭지 ABC를 세 점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이 원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부르냐?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각형의 외접원. 왜 외접원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접한다라는 거는 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식선이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걸 접한다라고 하고 이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죠. 접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거는 원의 할선이라고 그래요. 예, 분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만나지 않는 직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을 뭐라고 하느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이런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외접원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외접원의 중심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외심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외심이라는 말은 외접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말. 그럼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각형 ABC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나요. 그 점을 O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 OA, OB, OC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OA를 반지름 말하는 이런 빨간 원을 그리면 세 꼭지점 A, B, C를 모두 지나는 이 빨간 원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빨간 원이 바로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이게 바로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이에요. 외접. 이해할 수 있죠?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그러면 이제 점 O가 있죠. 여기. 만나는 이 점 밑에다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이 점 O는 뭐라고 부르냐? 이제 점 O는 이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인데 여기 또 외접원이란 말을 쓰는 게 좋겠네요. 외접원의 중심인데 이 외접원의 삼각형 ABC 외접원의 중심을 이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자를 따고 외접원에서 외자를 따고 중심에서 심자를 따가지고 첫 글자, 뒷글자, 앞글자, 뒷글자를 따서 이거를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오심을 공부할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의미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세 꼭지를 모두 지나는 이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자, 첫 번째, 외심이라는 말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줄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은 어떻게 찾느냐? 외심은 어떻게 찾냐면은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삼각형에 하나, 둘, 셋. 예.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예, 이등분.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예. 그럼 이 점으로부터 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거든요.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A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BC도 지나는 외접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성질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예, 성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외접원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부를 우리가 외부의 그런 뜻의 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우터라고 그러기 때문에 외심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우터에 영어 알파벳 O를 표현합니다. 내심은 이너니까 I로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심 O라고 하면 세 꼭지 A, B, C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어떻다? 예, 같다는 거죠. 이게 성질인데 이 세 번째까지 이거를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외울 필요도 없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O가 삼각형의 외심이라면 세 꼭지 A, B, C를 모두 지나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OA, OB, OC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외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외우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삼각형의 오심은 어쨌든 무조건 어떤 세 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외심은 어떤 선이 만나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공부하는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심이 뭐의 줄임말인지는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외접원의 중심.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심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찾느냐? 그건 외워야 돼요. 그 외심은 이렇게 외우면 되죠. 외, 변, 수, 리. 예, 유치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외, 변, 수, 리. 삼각형의 외심은 외, 세 변의 변, 수직 이등분선, 수리이 만나는 점이다. 예, 그래서 외, 변, 수리.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래서요. 예, 외, 변소, 수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요. 할수 선생님이 옛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삼선중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학교 건물은 1960년에 지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당연히 우리 학교가 실내 화장실이 있죠. 그때는 실내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변소라고 불렀거든요. 예, 변을 해결하는 장소. 변을 해결하는 장소는 전부 외부에 있었어요. 예, 선생님은 청량중학교 다녔는데 청량중학교 낼 때 1940년대에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물론 지금 헐었죠. 당연히 변을 해결하는 장소인 변소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정말 그 화장실만 가면 정말 냄새가 왔기 때문에 그래 불쾌했죠. 그래서 그때 제발 외부에 있는 변소 좀
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유치하지만 어떻게 외우라고요? 예, 외, 변, 수, 리 이렇게 외우세요.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다. 자, 그 다음에는 성질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에서의 외심의 위치예요. 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 예. 그래서 삼각형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볼, 모든 삼각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각삼각형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요. 세 번째, 이렇게 둔각삼각형. 세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손으로 선생님이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지금 그려봤죠? 대충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그려도 찾을 수 있어요. 요거에 대충 중점, 대충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 변에 대충 이등분 수직 그려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하게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있잖아요. 대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대략 수직 이등분선관이에요. 대충. 이등분 수직.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에 이등분 수직.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외심이 생기죠. 외심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아우터, 외부에라는 뜻의 아우터에 알파벳 O를 따서 O로 표시합니다. 어때요?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하게 돼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은 어떨까요? 내부, 외부.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직각삼각형은 대충 한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되죠? 대충 한 다음에 평행 그리면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은 예각삼각형은 내부,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외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해서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이렇게 삼각형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오늘 외심 굉장히 어려운 공부였는데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처음이라 어려워요. 그 외심, 내심, 그래 5개의 점을 오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처음이라 어려운데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게 돼요.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